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5월 26일 오후 12시 42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9.6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신고점 경신했지만 추가로 더 힘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로 빠지면서 106K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비트 이렇게 하락한 이유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유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예상 흐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매매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RSI 다이버전스 신호 활용한 매수 매도 타점 알려준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매매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흐름 복귀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때였어요. 전고점 경신하고 111K 초반에서 신고점 형성한 뒤로 약간 빠지던 때였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캔들 전고점 윗라인에서 자리 잘 지켜주는 한 주요 저항 구간인 113K대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지지로는 110K를 잡아드렸고 즉 이 전고점 라인이죠. 여기를 지키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잡은 지지와 저항 켜서 보면 여기가 110K 지지 그리고 여기가 113K대 주요 저항 시작 구간이라고 잡아드렸던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 110K대를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113K대까지 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전고점 윗 라인에서 수익이 실현하고 빠져나오고자 하는 매물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113K는 쳐야 이 북은 어디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전고점 윗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전고점 라인 부근이자 제가 지지로 잡아드렸던 110K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아래로 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지지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크게 음봉으로 빼버린 거 보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텔레그램 올려드릴 당시에 제가 바깥에 외출하고 있어서 현재 자세히 차트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급하게 지지를 올려드렸죠. 107.7에서 107.3K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 고점 경신 후에 수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고점 경신 후에 쭉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전 고점 근처에서 헤매고 있으면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빠지려는 매물 나온다는 점 참고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5월 22일 아침에 신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가는 큰 양봉이 나와줬죠. 이때부터 투자자들의 심리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말은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눈치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수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누가 더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것인가?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 여기서 매수하신 분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최근까지 최고점이라고 여겨졌던 이 구간에서 작년 말과 올 초에 시장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이때, 이 구간, 이 중에서 일부,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단기 매수자분들은 30%가 넘는 하락을 겪고 이제 막 본절에 도달을 했거나 혹은 약익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투자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캔들이 전고점을 넘고 추가로 더 크게 상승해주지 못하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소위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약익절로라도 혹은 본절로라도 시장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장 증폭되는 심리적 가격대가 제가 지지선으로 잡아드린 110K대 이전 고점 부근인 겁니다. 결국 이 지지를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다는 건 단기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고요. 그러면서 107K대
지지 잡아드렸고요. 새벽에 106K대, 즉 106.3K까지 터치를 하더라도 일봉이 107K 위에서 마감해주면 추가 조정 막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잡은 지지 현재 차트에 켜서 보면 여기가 1차 지지로 잡았던 107.7에서 107.3K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조정 라인 106.3K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107K 위에서 일봉 마감해줘야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후 캔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음봉 내린 뒤로 한 번 더 음봉 빼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잡아드린 지지 107.3K에서 쭉 말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10K 라인을 뚫지 못하고 이후 저점을 한 차례 더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107.3K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점 높이지 못하고 더 아래로 빠지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106K 때 조정 오더라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조정 범위 내에서 저점 찍고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106K 때 터치하더라도 일봉이 107K 위에서 마감해주면 추가 조정 막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 큰 음봉 뺀 이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윗골이 많이 단 양봉이 토요일 일봉이었고요. 그 다음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주말 내내 106K 때 터치하면서 아랫골이 만들었지만 일봉은 모두 이 노란색 선 107K 위에서 마감해준 게 보이시죠? 이후 추가 조정 없이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봉상, 일봉상 제가 단기 저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현재 3% 가까운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 지표들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 봉상 RSI 지표 보겠습니다. 캔들 신고점 경신하면서 오른 이후로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약간 더 고점 올렸을 때 RSI 지표는 고점 올리지 못하고 더 아래로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락 다이버전스 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상 전 고점을 뚫어 올릴 당시를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의 고점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이후 약간 조정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 이때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약간 더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고점은 훨씬 더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고점간 길이가 심해진 뒤로 비트가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을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점을 만들었던 이때 당시와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던 이때 당시 RSI 지표를 보면 캔들은 저점이 더 아래로 빠져 있는데 RSI는 저점이 더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길이는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후에도 보시면 캔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면서 저점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RSI는 저점을 더 내리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죠. 다시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 관찰된 후에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RSI는 고점이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이건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렇게 매매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RSI 지표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RSI 다이버전스 신호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고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초록색 신호 소스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한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본 지표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제가 캔들이 이 초록색 선에 닿을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영상 찍은 후로 캔들 흐름과 함께 매수 타점 보시면 캔들 가격 조정 오면서 쭉 빠지다가 초록색 선에 닿았을 때 보시면 정확하게 초록색 선에서부터 지지받고 반등 시작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리본 지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본 지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있는 모든 자료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금요일에 비트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예상 흐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가 주말 새 쭉 하락했던 이유는 먼저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EU를 상대로 다음 달 1일, 즉 6월 1일부터 관세 50%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다시 잠잠해졌던 관세 무역 이슈가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불안감으로 비트가 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가 불과 이틀 전에 발표했던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던 유럽을 상대로 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비트는 바로 전 고점 부근이자 제가 일전에 지지로 말씀드렸던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10K 해당 라인을 돌파하고 잘 안착시켜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0K가 중요한 이유로 파동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1, 2, 3, 4 이렇게 5개로 빠진 거라면 아직 조정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한 번 더 빠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3개로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5개로 빠질 거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조정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행될 경우 조정 비파 되돌림은 0.618 정도까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A파 조정의 0.618 라인이 보시면 109.8K, 즉 전 고점 부근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고 제가 현재 저항으로 잡아드린 110K와도 비슷한 부근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한 차례 더 저점을 빼려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됐을 때 잡을 수 있는 지지는 바로 직전 저점과 비슷한 수준의 라인 여기까지 빠졌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가격 조정을 더 준다라고 하면 105K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110K 저항을 뚫고 오른다 그러면 오를 때의 캔들 모양과 거래량 등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장대 양봉으로 오른다면 이전 고점 경신하고 올라갈 가능성 크게 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작은 캔들로 이 중간 어디에 있는 중간 저항 부근에서 작은 캔들 왔다 갔다 하면 한 차례 더 뺄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바로 뺐다가 가든 아니면 빼지 않고 가든 올랐다가 빠졌다가 가든 결국에는 현재 111K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몇 가지 데이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반감기 이후의 비트 움직임 과거 상승했던 차트 보시면 반감기 이후로 이전 고점 경신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전 고점 경신한 뒤로 크게 상승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 상승 랠리 중에 초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금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한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금 차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이후 다이나믹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트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미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내 조정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미 증시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더 큰 관심과 그에 상응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일과 23일만 해도 양일간 하나로 약 1조 5,6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 이 자금들 중 대부분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금의 비트코인 유입세는 다른 자산에서는 자금이 크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해당 데이터 보시면 최근 금을 매개로 하는 ETF 상품에서 자금이 크게 유출되고 있는 것에 반해 비트코인 ETF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펀딩비를 보시면 비트가 이전에 제대로 된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비트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 펀딩비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튀어오르게 된다는 점.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의 펀딩비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펀딩비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비트의 상승세는 중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10.7K 이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 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로도 112K 부근까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 아래로는 106K 초반에서 105K 후반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쪽으로 110K에서 110.7K까지 유동 물량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말씀드렸듯 106.3K에서 105K 후반까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비트는 유동성 있는 방향으로 흡수하듯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은 110K에 있고요. 저항 뚫으러 가기 전에 지켜줘야 하는 지지는 108.4K 정도에 있습니다. 저항으로 잡아드린 110K 넘어서 최소 4시간 봉으로 110K 위에서 잘 안착시키면 이전 고점 경신해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커지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황 보면서 중간 저항이나 변동되는 지지는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9.5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5월 26일 비트코인 시장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